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수업을 끝나고 어떤 학생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그 스택이나 컴캣을 제가 이제 두 개일 경우에만 예제를 계속 잡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세 개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여기 보충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좀 쳐놨어요. 그러니까 예제가 지금 디멘전이 234, 234, 234인 세 개의 어레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세 개의 어레이를 조합을 해가지고 6, 3, 4로 만들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2가 더해갖고 6이 되고 나머지 3, 4는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축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엑시즈를 일단 0으로 설정을 하고 컴캣을 쓸지 그 다음에 그 스택을 쓸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3차원, 3차원, 3차원이 계속 또 3차원으로 유지가 되니까 차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선언이 되었을 때 각각 이제 이러한 어레이들이 선언이 되었을 때 컴캣을 써가지고 합치게 되면은 디멘전이 634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예제들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 9사가 되니까 두 번째 축에 333이 더해져 갖고 9가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축이니까 0부터 시작하는 그 파이썬의 특징을 생각하면 요거를 이제 1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9사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축이 이제 변화하니까 요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뒤에 이제 그 빼기 1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34, 234, 234가 있는데 디멘전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3차원이어서 축 3개로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축이 4개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떻게 변환이 된 거냐면은 234가 여기 앞에서 축이 이렇게 하나 늘어나서 1, 2, 3, 4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또 요렇게 되어서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첫 번째를 이제 1을 끼워 넣었으니까 첫 번째 축에다가 1을 끼워 넣었으니까 첫 번째 축이니까 이렇게 0을 설정하면은 이런 식으로 3, 2, 3, 4의 디멘전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1로 바꾸게 되면은 축을 1로 바꾸게 되면은 2, 3, 4였는데 얘가 2, 1, 3, 4 이렇게 이제 해석한다는 거죠. 이런 게 지금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서 2, 3, 3, 4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하면 되고 여기도 똑같은 논리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2, 3, 4고 하나는 4, 3, 4예요.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6, 3, 4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얘하고 일단 똑같은 쉐입이 아니지만 이 첫 번째 축에 한정해 가지고는 이거를 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634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엑시즈를 0이 아니고 1로 하고 싶다 하면은 못 하겠죠. 그래서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멘전에 맞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죠. 축을 두 번째로 해도 똑같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거를 조금 복습을 하면서 문법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로 할 내용은 TMP라는 것입니다. MP가 뭔지는 아시나요 혹시? MP는 뭔지 아시죠? 넘파이죠. TMP는 텐서플로우 넘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넘파이 넘파이의 그 모조품 같이 좀 뭔가 이렇게 그거를 모형화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딥러닝을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텐서플로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텐서플로우는 이제 구글에서 밀고 있었죠. 근데 그 텐서플로우가 지금도 쓰기 힘든데 초기 버전은 이거보다 더 쓰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되게 이상하고, 그러니까 파이썬에 있는 라이브러리인데 파이썬에 있는 뭐 문법을 사용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었는데 요 텐서플로우 후속으로 나온 게 이제 케라스가 있고 그다음 파이토치가 있었습니다. 이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보다 굉장히 이제 쓰기 편하게 만들었고 파이토치는 케라스만큼 쓰기 편한 건 아닌데 그 텐서플로우에 있는 그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TF 컨스탄트로 하면은 뭐 형태도 알아서 잘 안 바뀌어지고 뭐 이런 그런 어려움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점유율이 원래는 텐서플로우가 압도적이었는데 그 파이토치가 좀 밀고 올라오면서 파이토치가 점유율이 한 3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 3파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케라스, 그다음 파이토치 이 정도였는데 거의 텐서플로우가 그래도 1등. 그러니까 뭐 한 40, 그 다음에 파이토치가 3, 40 정도 따라왔어요. 거의 비등하게 따라오고 나머지가 이제 케라스,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뭐 이런 식이었는데 한 텐서플로우가 이제 파이토치가 거의 한 30 넘어갔고 40 근처까지 올 때 얘네가 바꿉니다 전략을. 좀 각성을 했어요. 일단 케라스를 흡수를 해가지고 우리도 좀 더 쉽게 만들자. 가장 이제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 케라스고 파이토치가 사람들이 좀 더 쉽다고 말하고 텐서플로우는 배우기 어렵다고 말하니까 일단 가장 쉬운 케라스를 사버립니다 텐서플로우가. 그래서 텐서플로우 안에 케라스가 들어왔어요. 거기다 플러스 파이토치의 장점을 굉장히 많이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파이토치에 있는 토치는 거의 넘파이처럼 동작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TMP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TMP는 일단 넘파이를 쓰던 유저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넘파이 문법이 익숙하면은 텐서플로우를 좀 쉽게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그 라이브러리예요. 일단 그 불만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넘파이하고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도 이제 텐서플로우는 좀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거 위주로 몇 개만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자, A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A는 이제 그 길이가 4인 어레이가 되어 있고 여기에 그 1, 2, 3, 4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내가 2x2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요게 텐서플로우. 그 다음에 똑같은 거를 넘파이로 만약에 한다면은 A는 MP 어레이 1, 2, 3, 4 이렇게 그냥 선언하면은 이런 어레이가 만들어지죠. 여기에다가 메소드가 있어요. 그냥 여기 리쉐입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그냥 바뀌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여기에 메소드를 바로 걸 수도 있네요. 그쵸?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A니까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오브젝트에 바로 메소드를 걸어갖고 2로 바꿔라 이런 뜻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얘도 되지 않냐? 얘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얘하고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A는 데이터 타입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는 다시 A 선언을 하면은 요거는 넘파이죠. 근데 여기 있는 A는 뭐 이거 텐서 막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넘파이에는 여기 점을 찍고 탭을 눌러보면은 이런 메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죠. 스크롤 이만큼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A는 일단 선언은 해줘야지. 여기 있는 A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메소드의 종류 자체가 되게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이 제한된 거죠. 그럼 쉐입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불편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요거 불만 3 같은 거로 보면은 이렇게 요것도 이제 되게 불편한데 1, 2, 3, 4
56 1, 2, 3, 4, 5, 6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쉐입을 내가 이렇게 바꿨어요. 선언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거를 내가 트랜스포즈 하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쉐입을 1차원으로 만들래. 하면 이 뒤에 계속 이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쓰면 되죠. 마치 이제 그 파이프 연산자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뒤에서 이어서 붙일 수 있는데 일단 요거랑 똑같은 코드를 텐서플로우로 쓰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쉐입을 바꾸려면 또 tf 리쉐입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함수 입력으로 바꿀 쉐입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를 다시 트랜스포즈 하려면은 맨 앞에 또 tf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냥 쓰기 싫어요. 이렇게 쓰기 싫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파이토치로 넘어가는 거지. 파이토치 이게 되니까. 이게 크리티컬했죠. 그러니까 암묵적 형변화 이렇게 하니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 있죠. 인트하고 뭐 플롯이랑 있으면 인트가 알아서 막 눈치 보고 플롯으로 바뀐 다음에 계산되는 거 있었죠. 우리는 그냥 당연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것도 넘파이는 되죠. 자, 1, 2, 3, 4. 그쵸? 그 다음에 넘파이 어레이 3.14 3.24 이런 식으로 얘는 암묵적으로 형변환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텐서는 여기 안 되죠. 굳이 안 하겠습니다. 에러가 납니다. 요것도 충격적입니다. 다시 요거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막 자유롭게 변환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 이거 다 더하면 얼마지 하고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중에서 제일 큰 값이 얼마지 하고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그냥 맥스라고 치면 돼요. C급 변환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함수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이미 여기까지도 되게 힘든데 여기에서 맥스를 하려면 TF 뭐 이런 식으로 평균을 하려고 해도 요렇게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6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메소드가 지원되는 게 적다. 요것 때문에 점점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무슨 함수 하나 쓰려면 앞에 tf.tf. 이렇게 계속 붙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다가 함수를 써야 되고 귀찮죠? 요거는 이제 불만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거는 괜찮아요. 저는 이건 괜찮은데 책에 불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불편한 점을 개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책은 아니고 이제 공식 문서 같은 곳에 어떤 거냐면은 1, 1.0, 0.0 정신 나왔구나. 음파이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단위 행렬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렇죠? 여기에서 내가 77 특이하게 마이너스 88 이런 거를 이제 넣으면은 곱해지죠. 이게 왜 곱해지지? 근데 여기는 2x2고 이거는 곱해지려면은 2x1이어야지 곱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 생략된 거는 그냥 길이가 2라고 그랬지 내가 2x1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곱해져요. 넘파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알아서 그냥 해석을 해줍니다. 길이가 2인 벡터가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앞에 곱하잖아요. 앞에 곱하면은 2x1인데 사용자 이렇게 썼나 보다 하고 그냥 해줘요. 똑같은 논리라면은 이게 되겠죠.
그쵸? 여기 곱하면은 이거는 1 곱하기 2인 로우 벡터로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이거 좀 헷갈린다. 나는 명시하고 싶다. 이렇게 명시하면은 명시하는 대로 됩니다. 잠깐 다시 복수.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길이가 2인 넘파이가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쉐입을 바꿔줍니다. 그럼 콜럼 벡터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넘파이가 이런 게 편해요. 이 상태에서 얘를 곱해요. 단위 행렬. 그럼 그냥 컬럼 벡터처럼 나와요.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에 앞을 곱하면 이거는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명시하는 순간 이거는 2x1 매트릭스야 라고 명시하는 순간 이제 곱할 수가 없는 게 되고, 차라리 이걸 명시 안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컬럼이든 로우이든 적당히 해석해서 곱해줍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TF로 하면은 이렇게 단위행렬을 만듭니다. 너무 기니까 이거는 그냥 i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 x라는 애를 큰 내용은 없어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 i x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는 이제 2x2고 하나는 그냥 길이가 2인 벡터니까 알아서 해석해서 곱해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됩니다. 앞뒤로 붙여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그 차원이 하나는 디멘전이 1이고 하나는 디멘전이 2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이제 불편하다고 합니다. 저는 요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내가 잘 쓰면 되니까 요거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요것도 이제 불편하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저 이거 진짜 엄청 많이 생각을 해놨다가 그냥 진짜 하루 종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적당히 우리가 지금 당장 쓰는 거 그런 것도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그 결론이 뭐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임포트하면 돼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에 뭔가 이제 실험적으로 하는 넘파이라는 거를 임포트해갖고 그거를 앞으로 내가 넘파이는 이미 쓰고 있을 테니까 텐서플로우 넘파이로 줄여갖고 TMP라고 받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줄은 뭐냐면은 그 TMP에 있는 어떠한 함수인데, 기존에 있던 텐서플로우에 만들었던 어떤 텐서들 있죠. 그 텐서들이 모두 넘파이처럼 동작을 하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모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는 순간 그 모드가 켜집니다. 켰습니다. 자, 우리 선언을 할 때, 넘파이 선언을 할 때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만 붙이면 선언이 돼요. 텐서로. 그러니까 원래 이거 대신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원래 이거 대신에 tf 컨스탄트 요거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도 선언이 됩니다. 타입이 조금 다르네요.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MP하고 원래 이게 됐잖아요. 1, 1 이렇게 하면은 대각선에 1만 있는 이런 행렬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굳이 배운 대로 선언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랑 이거랑 선언한 게 똑같냐? 그러니까 tf.constant로 한 거랑
tmp.array나 뭐 tmp. 뭐 diagonal이나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게 똑같냐? 그런 거를 체크하려면은 타입을 체크해 보면 됩니다. 컨스턴트 1, 2, 3 이렇게 해서 타입을 찍어 보면 이거 텐서라고 나오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되고 이렇게 선언을 해도 됩니다. 둘 다 텐서로 나와요. 이제 소개할 내용은 여기에서 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가 4인 어레이를 만들어요. 이거를 가지고 점 이셰프 이렇게 하면은 2x2 매트릭스가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가 됐으니까 넘파이가 되면은 TMP도 대부분 됩니다. 그렇죠? 넘파이가 되면 나도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TMP로 선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되냐. tf. constant 내가 이거를 그 옛날식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리쉐입 쓸 수 있냐? 됩니다. 똑같은 자료형은 메소드로 똑같이 가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는 어떠한 클래스에서 나온 인스턴스일 테니까. 그렇죠? 그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는 그 클래스에 정의된 거는 얘가 똑같이 다 물려받겠죠. 그러니까 됩니다. 지금 방금 한 말을 몰라도 되고 하여튼 된다. TF 컨스탄트로 만들든 TF 어레이로 만들든 하여튼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이 타입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이런 메소드를 쓸 수 있다. 심지어 여기에서 트랜스포즈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구나. 자, 중간에 까먹을까봐 요거도 되고, 그렇죠? 요렇게도 되고 다 써야 되겠다. 요것도 되고 리쉐입 한 다음에 요 T라고 붙이면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근데 트랜스포즈를 할 때 요거 대신에 요렇게도 돼요. 요렇게도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트랜스포즈 하면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니까 자기 자신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것도 되죠. 제일 큰 거 뽑아라. 4. 이렇게 맥스 함수도 끝에 이어서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알아서 형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좀 상식에 가까운 언어가 점점 돼가는 거죠. 이거하고 이게 돼요. 이게 엄청 크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흉내를 냅니다. 그래. 이제 단위 행렬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선언할까? 이렇게 하면 단위 행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뭐로 해도 상관없지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요거 뒷부분은 또 컨스턴트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계산이 안 되는데 요거도 되고 얘를 앞에 넣어도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텐서플로우가 요거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되는 게 2.0 이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1.0이랑 2.0은 거의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완전히 이제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편하죠. 편한데 여러분들이 또 불편해진 게 있어요. 그 서점에 가갖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 텐서플로우나 이런 거를 좀 배우려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 보통 책을 많이 보잖아요. 책을 보면 옛날 코드로 되어 있는 게 한 70%입니다. 이게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출판 메커니즘이 보통은 그 유명한 책 기준 원서가 먼저 나옵니다. 원서가 먼저 나오고, 그게 이제 원서 중에서 뭐를 번역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어떤 텐서플로우 책이 되게 잘 되어 있는지를 한국 사람들이 이제 셀렉을 해요. 주로 교수들이. 그럼 이제 막 학기 중에 막 이렇게 연락하고 그러면 나 시간 없고 방학 때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죠. 한 6개월 날라가죠. 6개월 날아가는 상태에서 또 고릅니다. 그리고 선정, 번역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한 최신 그거에 비해서 2, 3년 정도 이제 딜레이가 돼 있어요. 거의 항상.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020년에 뭐가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번역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번역이 된다 해도 그게 반영되려면 되게 멀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주 코드가 막 섞여 있고, 네이버 같은 데서 텐서플로우 코드를 검색하면은 뭐 tf.placeholder 뭐 이런 거가 나온다든가, 뭐 tf.session 이렇게 옛날 코드가 보일 거예요. 그거를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소개를 할 건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하려고 하면은 일단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고 왔거든요. 검색을 해보고 왔는데 해결책이 텐서플로우 2.0을 깔면 안 된다. 그래서 1.0으로 뭐 다운그레이드 해라. 아니면은 2.0을 깔되 2.0에서 모드를 1.0으로 바꿔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2.0 코드가 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처음 싹 배우기는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 텐서플로우 공식 홈페이지 있죠. 거기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거기가 이제 가장 최신 그 업데이트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 국내 서적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이제 한두 발짝 느려요. 아무튼 요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텐서플로우 넘파이는 넘패하고 완전 똑같냐?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텐서플로우 할 때 막 이거 너무 불편해요 하면서 막 처음에 막 불만들을 썼던 거 중에 혹시 지금 다루지 않은 거 기억나시나요? 자동 형변환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막 그냥 투덜투덜 거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저한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은 A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이거를 내가 11로 바꾸고 싶다. 이게 되죠 원래는? 원래는 됩니다. 이게 상식이죠. 이게 안 되는 언어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텐서플로우는 이게 안 된다 그랬죠. 그럼 TMP로 바꾸면 되냐?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0을 딱 찍었는데 느낌이 싸가지고 왠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거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는 이제 11이 되어라 했는데 요거까지는 안 해줍니다. 예, 요거는 이제 텐서플로우가 넘파이를 이제 거의 다 흡수했지만 그 나름대로 또 지키고 싶은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그 엄밀하게 설명을 하면은 조금 어려운데 그 그냥 이거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내용인데 A에다가 11을 넣었어요. 그럼 A는 11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A는 23을 넣었어요. A에는 23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값을 변경한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A 값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A 값을 내가 새로 23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배웠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메모리 주소를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A라는 애가 11이라는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메모리 주소를 첨부하면은 id
A 하면은 알 수 없죠. 하여튼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이씨, 실행을 해야지. 이거 똑같네. 잠깐만요. 아이씨, 놀려라. 그쵸? 여기에서 메모리 주소하고 여기에서 메모리 주소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가 다르다는 거는 재할당을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변경이, 그러니까 편집이 가능하면은 이 메모리 주소에 A가 똑같이 있는데 그 메모리 주소에 이제 11이라는 값이 있었으면 그 11이라는 값 자체가 다른 거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요게 변경이고, 요거는 그냥 11을 버려요. 그러니까 11은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23이라는 값을 새로 만들어 갖고 여기다 할당을 한 거지. 정확하게는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설명 아닌데, 정확하게는 파이썬은 뭐 1부터 마이너스 5부터인가, 그리고 몇백 가지의 숫자를 메모리 주소 안에 그냥 미리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b에다가 23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요 주소가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23이라는 숫자가 이 주소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A다 B다 이렇게 해서 이름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 값을 수정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조금 오묘해요. 그래서 뭐 특히 1차원 같은 경우는 내가 수정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걸 날려버리고 재할당을 한 건지 사실 이제 구분이 이제 잘 안 되죠. 이제 통계학과는 이제 그런 거를 특히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고. 아무튼 여기 있는 텐서 컨스탄트가 뒤에 컨스탄트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생각하면은 텐서 컨스탄트는 메모리에 그 값을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 그 메모리에 있는 거는 절대 못 바꿔요. 재할당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그냥 날리고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오브젝트를 A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려면은 1, 2, 3이라는 게 저장되어 있는 어떤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A를 찍어봐서 아이디가 똑같이 나오면은 이거는 편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불가능하면은 그냥 내가 1, 1, 2, 3이라는 벡터를 새로 만든 다음에 A에 재할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텐서 컨스탄트는 그게 안 되고 얘는 일단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아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구나. 5분 정도 쉬었다가 요거를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